네, 외환 시장을 이번에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죠. 사실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1,130원대에서 1,190원대로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1,200원대를 위협하기도 했었는데 지난주에는 단 며칠 만에 1,180원대에서 있던 환율이 1,150원대로 급락하는 양상을 보였었죠. 이 원인에 대해서 짚어보면서 앞으로의 환율 동향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미주어은행 자금실의 변정규 상무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최근에 외환 시장 이렇게 급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배경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말씀하셨다시피 지난주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전후인 18일, 19일 전후로 달러원 환율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FOMC 전날인 18일만 해도 1,185원이던 달러화가 다음날 목요일 날 1,176원, 금요일 1,160원대까지 떨어지더니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1,150원대에서 거래를 유지하면서 그 이후에는 다소 소강 상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일 4일 만에 30원이나 빠졌는데요. 이 같은 변동성의 가운데는 미국 연준이 있었습니다. 이번 FOMC에서는 올해 1월부터 매번 사용했던 인내심, 페이션트라는 단어를 전격적으로 삭제했는데요. 금리 전망에서도 17명의 위원들 중 절반에 가까운 8명이 올해 연내 한 차례 이상 금리 인하를 전망하였고요. 또한 금리 인하를 한 번이 아닌 두 번이나 예상한 위원들의 수도 7명이나 되어서 우리나라 환율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준의 비둘기적인 발표 이후에 글로벌 환율 시장은 달러 약세를 보였고요. 마침 국내적으로 달러 결제 수요 또한 대부분 소화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환율이 급락하는 상황을 연출하였습니다. FOMC 발표 당시만 하더라도 금리 정책을 더 완화해야 할 이유를 보이고 있다던 연준의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미국의 7월 금리라는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연내 0.5%포인트 인하까지도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전부터는 다시 제롬 파월 의장과 대표적인 연준의 비둘기파로 불리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모두 과도한 금리 인하론에 선을 긋고 나오면서 다시 분위기가 반전되었는데요. 올해 두 차례의 금리 인하는 현실적으로 힘든 모양새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율 시장은 이 같은 반전 기류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반등은 보이지 않고 하락했던 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1,150원대 초반까지 내려갔던 달러원 환율이 하락세는 멈춘 채 약간의 반등을 보이면서 1,150원대 중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달러원 환율이 이렇게 큰 변동성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불안하다는 증거인데요. 이렇게 불안감이 많은 이유는 오늘부터 있을 G20 정상회의 및 미중 무역 협상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에 따른 한미 정상회담 및 3차 북미 핵협상 가능성 등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한 요소가 많이 상존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난주에는 미국의 통화 정책의 변화가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면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오늘부터 열리게 되는 G20 정상회의를 통해 나올 수 있는 지정학적인 이슈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됐지만 이 같은 불확실성은 이번 주와 다음 주 G20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나오면서 다소 해소되면서 환율의 방향도 다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변동성 장세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은 상존하겠습니다. 무역 분쟁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이 만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해서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3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도 지정학적 이슈가 민감해졌는데요. 지금이 특히 6월 말 반기 말이라 한 시장의 수출 내구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환율에 주는 영향은 미미할 보입니다. 지난주 FOMC의 금리 결정이 환율 변동성 확대에 큰 영향을 줬다면 다음 주부터는 이 같은 지정학적 이슈들이 변동성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요인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불확실성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환율의 방향을 미리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시장은 대체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간의 G20 회담이 협상 타결에는 이르지는 못하겠지만 양측이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중단하고
대화를 재개하는 어느 정도의 합의점을 도출하는 선에서 결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예측됨에 따라서 현재 시장 딜러들은 기존의 달러 롱 포지션, 즉 달러 매수 포지션을 많이 정리한 상황에서 중립정의 상황으로 G20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관망세를 두고 보고 있는 양상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최근 몇 개월 동안 원화와 깊은 동조화 관계를 보였던 중국 위안화인데요. 지난주는 좀 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환율 움직임에 시장의 금리 기대를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트에서 보듯이 지난주 FOMC 회의 이후 글로벌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달러 위안화는 약 1% 내리는 데 그쳤고 26일 파월 의장과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총재의 과도한 시장 금리 인하를 자제하는 발언이 있은 후에 위안화는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비해 원화는 2배가 넘는 약 2.2%의 하락세를 보였고 위안화 대비 훨씬 낙폭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반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연준 의장과 중요한 위원이 애써 시장의 과도한 금리 인하를 자제하는 경계하는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원 환율을 반등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같은 반등의 재료가 있었는데 왜 반등하지 않았을까요? 이 같은 환율이 반등하지 않은 양상을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리 정책과 연결시켜 해석해 보면 적어도 한 차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예상과 기대가 이미 시장에 반영돼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가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에도 지연되거나 하면 환율이 8월 들어서 다시 반등할 수도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인하가 되더라도 한 차례에 그칠 경우에는 환율이 다시 반등할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달러원 환율은 미국과 한국의 금리 당국, 즉 연준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와 여부 시기, 그리고 복잡하게 엮여있는 지정학적 관계가 윤곽을 나타남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되는 교차로에 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5월 환율 상승 모멘텀을 주도했던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털 하락 문제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5월 수출 수입 쪽을 보시면 4월에 이어 또다시 수출 감소세가 나타났습니다. 5월 수입은 1.8% 감소에 그친 반면에 수출은 9.5% 감소로 나왔고요. 특히 무역 수지는 전년 동월비 대비 64%나 감소한 것으로 나와서 수출이 다시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은 오랜 기간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막판 10%의 조율이 한 번의 회의로 조율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북미 핵 협상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하노이 회담의 자세 등을 돌이켜보면 3차 북미 회담의 성사도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조만간 연준 의사록이 나오겠지만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기대, 제동 발언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페이션트라는 문구를 이번에 삭제한 것은 다음 달 7월 말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거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인 8월 이후에 한 차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7월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연말까지 지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두 차례 금리 인하의 여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G20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에 따라 급격한 헤빙 무드가 전개되지 않는 한 달러 원 환율은 앞으로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에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과 미국 핵 협상의 진전 때문에 딜러들은 달러화 매도 쪽에 조금 더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 주된 수출품인 반도체 가격 하락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펀더멘털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7월 당분간은 현재 1150원대에서 소폭 오른 1160원에서 70원 사이에서 거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외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적인 변수를 바탕으로 또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미주은행 자금실의 변정규 상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